예, 안녕하십니까. 공돌이의 만물상자입니다. 예, 오늘 설명할 내용은 수배전 설비 파트의 공용주택 용량 산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본문입니다. 공용주택 용량 산정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부합법, 주택건설촉진법, 내선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주택건설촉진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용량을 산정하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은 주택에 관련된 경우에는 주택 면적 60m 제곱 이하일 때는 3kW 이상일 때는 이렇게 현정을 하고요. 주택 면적 60제곱미터 초과일 때는 3kW 플러스 10m 제곱당 그러니까 0.5kW를 가상한 값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kW 이상, 그러니까 이 면적을 가지고 용량을 3kW 이상을 할 거냐, 그 초과를 할 거냐, 그러니까 용량 산정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전 용량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변압기 용량을 얼마를 가지고 가야지 이거를 쓸 수 있느냐에 대한 건데요. 그 주택의 면적에 따라서 용량을 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세대, 그러니까 한 집의 용량은 3kW 플러스 10분의 전용 면적, 그 주택의 면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빼기 60에 곱하기 0.5kW를 하게 되고요. 전 세대 용량은 이제 한 세대 용량 계산한 것에다가 세대수, 뭐 300세대수, 뭐 150세대수에다가 수용률을 곱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용률은 40%를 곱하게 되고요. 공용부하 용량은 이제 공용으로 쓰는 것들입니다.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전등부하라든지, 뭐 가로등이라든지, 평균적으로 이제 1.5 곱하기 세대수를 해서 용량을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총 수전받아야 될 용량은 아까 앞에서 한 세대 용량을 계산을 한 거에 전 세대 용량 플러스 요 공용부하 용량을 합한 것을 이제 총 수전 용량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800세대를 이제 공용부하를 1.5kW로 했고 세대 면적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85미터 제곱으로 할 때 그러면 지금 60m 제곱 이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kW 플러스의 전용 면적 85 빼기 60분제 10으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0.5를 하게 되면은 한 세대 용량이 4.25kVA가 용량이 나옵니다. 변압기 용량이. 거기에 800세대라고 했기 때문에 곱하기 800 곱하기 수용률 0.4를 하게 되면 1360kVA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공용부하로 쓴 게 1.5에 800세대라고 했기 때문에 공용부하로 써야 될 거는 1200kVA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2560kVA가 되고, 그러므로 이제 2500kVA를 이제 투뱅크로 나눠서 3메가와트급으로 이제 용량을 산정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 주택 용량을 산정할 때는 이제 이거는 내선 규정인데요. 이게 아마 30에서 40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30 곱하기 바닥 면적에 플러스 500에서 1000VA로 하고, 그리고 이제 3kV 이하할 때는 3kVA로 용량을 산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 집합 주택 용량 산정에는 이렇게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 곱하기 바닥 면적 플러스 4000VA이고 7kVA 이하일 때는 이제 7kVA로 선정을 해서 공용부하 이제 설비 용량을 이렇게 선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 실제 제가 이제 120회 문제에 관련된 내용 답안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요거는 이제 120회 때 실제로 이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제 요 아까 공용주택 계산된 문제인데요. 이제 첫 번째 개요로는 이제 고층 아파트 설비는 이제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공용설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주거용 아파트를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 기본 방향은 세대용 전력과 공용부 전력,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세대용 전력과 공용부 전력을 뱅크로 분리하고 복수의 뱅크를 구성하여서 이제 변압기 사고 또는 계획 정전 시 개통 전환을 이제 공급을 유통적으로 확보하는 게 이제 개요가 되겠습니다. 수변전 설비 계획 플로우는 저번에 사전수수 그 제가 앞글자 따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렇게 이제 앞글자 따서 생각나는 대로 적은 겁니다. 이제 이게 다 적은 건 아니고 일부 내용만 적은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전조사, 수전전압을 결정하고 수전설비 시스템을 분석, 그리고 배전전압을 몇 케이블을 할지 결정한 다음에 변전설비 용량 및 수전설비 회선 설정, 그리고 제어 및 보호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어떻게 하고 구성기기 전격 검토하고 변전시 설치 면적을 한 다음에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제 수변전 설비 계획 플로우를 짰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아까 단위 세대 용량 선정이 있는데 주택 건설 기준의 용량을 선정을 하였고, 그래서 이제 60m 제곱 이하일 때는 3kV로 선정을 하지만 60m 초과 시에는 10m 제곱마다 이제 0.5kV를 이제 더한 값으로 용량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는 것처럼 단위 세대 면적이 108m 제곱이었고 공용부하는 1.8 kVA로 한다고 이제 가정한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3kW 플러스 0.5 kVA 곱하기 10분의 아까 전용 면적이 108이었기 때문에 108 빼기 60 해서 계산하게 되면 5.4 kVA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내선 규정에서는 이제 30을 했던 게 40, 여기 제대로 이제 저기 되어 있네요. 40VA 곱하기 전용 면적 108이었기 때문에 플러스 500에서 1000 하게 되면은 5.3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제 5.4가 더 크기 때문에 5.4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세대용에서 이제 쓰는 거는 550세대 고층 주택이었고 수용률은 40에서 40인데 여기서는 42%로 이제 적용했습니다. 수용률 적용하는 거는 이제 수험생이 이제 적용하기 마음인데요. 지금 5.4 kV 앞에서 계산했던 거에다가 550세대의 수용률 0.41을 곱해서 변압기 용량이 1247.4 kVA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장시 실내성 및 대수 제어를 위해서 750 kVA 변압기 2대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용부 변압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550 kVA 곱하기 1.8 곱하기 수용률 70%를 적용을 하였고요. 공용부에는 이제 공용부 전등, 전열, 소방용부와 승강기, 급배수, 동력 등이 이제 쓰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공용으로 쓰는 변압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해본 결과 630 kVA 정도가 나왔고 표준 변압기는 750 kVA 한 대로 선정해야 된다. 그럼 위에서 세대용 전력 변압기 750 kVA 두 대랑 공용부 변압기 750 kVA 한 대 해서 총 수전 용량은 이제 이거 다 더한 거기 때문에 이제 2250 kVA가 용량이 나오고 이것은 이제 750 kVA 변압기 3대 정도로 사용하면 될 거다. 그럼 이제 수전 전압을 결정해야 돼서 3상 22.9 kV Y 결선으로 한다. 그리고 1회선 수전 방식으로 결정하고 특고압 케이블은 FR CNCOW 3 60 mm 제곱 일시에 이제 지중 이립을 계획한다라고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또 케이블 고장점을 대비해 분기점까지 수전단까지는 이제 예비 케이블까지 같이 포설을 한다라는 거고 이제 설계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전 시스템 설계 구석은 직강압 방식으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세대용과 공용부 3상 4선식으로 380에 220V로 선정하고 그리고 모선 방식은 섹션 구분의 단일 모선 방식으로 선정 그리고 변압기 뱅크 수는 세대용 전력 2뱅크와 공용부 전력 1뱅크로 구성으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발전기 이제 계획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비상발전기입니다. 이제 정전이 됐을 때 비상발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비상발전은 이제 비상동력 부하로 급수, 배수 펌프 및 이제 소화펌프, 승강기 등을 쓰는 거고 뭐 비상전등, 전열부와 비상조명 등 유도 등 비상 콘센트 등 상시 전원은 이제 정전 시 전원 공급하는 용도로 쓴다라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한 두세 줄 정도 적어주고요. 그리고 아까 공용부 변압기 용량을 750 kVA로 선정했기 때문에 발전기 용량도 750 kVA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성을 감안해서 라지레이터 냉각 방식의 디젤 발전기를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하 중에 이제 고도파 부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이제 발전기 용량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예비율을 넣어서 선정을 하게 되고 저는 이제 PG4법을 이제 선정해서 이제 PG4법에 관련된 식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 PC가 바로 이제 발전기 용량이 되겠고요. 거기에 2배에서 2.5배를 해주고 플러스 실제로 쓰는 이제 PG1 이제 실부하거든요. 실부하를 쓴 거를 이제 두 개를 더한 값을 발전기 용량을 선정해 준다라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용량이 막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750에 3배 정도의 용량이 되는 발전기를 놓게 되면 좀 엄청 커지겠죠. 근데 실제로 규정에는 이렇게 나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작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요것은 이제 기기 용량 산정을 한 건데 이렇게 이제 실제 시험 시간에서 시행안에 맞춰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것은 참고로 이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변점 파워퓨즈 같은 경우는 I에 아까 용량 산정한 거 2250kV에다가 루트 3에 수전 전압 22.9kV에 곱하기 2배를 한 값이 되겠고요.
여기 지금 이제 선정은 24kVA에 24kV에 125A에 한류형 40kA 그리고 한류형 40kA를 기본으로 선정을 했고, MOF 같은 경우는 계기형 이제 전압 전류 변성해주는 말 그대로 이제 전압하고 전류를 이제 측정해주는 장비입니다. 앞에서 이제 한전에서 이제 요금을 이제 산정할 때 이제 보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는 이제 어떻게 이제 선정을 할 거냐 때 이제 실제로 흘러가는 부하 전류는 이 보시는 것처럼 56.72A가 흐르게 되고, 여기에 이제 1.25배를 해줘서 70.8A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CTB는 이제 75대 5로 이제 CTB를 선정을 하게 되고요. 과전류 강도 같은 경우는 이제 배전 계통의 선로 길이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전류 강도는 말 그대로 이제 전격 1차 전류분의 이제 고장 전류의 비입니다. 그리고 과전류 강도는 나중에 이제 변류기 파트에서도 한 번 더 설명할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40의 IN 40배에 대해 해당되는 거를 이제 선정해 준다라고 되어 있고, PT는 13.2kV에 110V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차단기 같은 경우도 이제 차단기 파트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할 건데, 이것은 이제 전격 전류, 이제 전격 부하에 흐르는 전류고요. 그래서 이제 630A까지 도통돼서 흐를 수 있는 거고, 고장 전류를 퍼센트 임피던스에 100 곱하기 IN 해서 최소 교육은 12.5K 고요. 이제 차단기 용량은 누트 3에 24kV의 IS, 이 단락 전류죠. 단락 전류에서 표준입니다. 이게 520 MVA. 그래서 한전 퍼센트 임피던스를 조사해서 적용한다라고 작성을 했고요. CT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이 전류는 MOF에서 계산했던 거와 동일하고 75분의 5A짜리고, 가전류 강도는 40의 INA이고요. TRS는 이제 파워퓨즈 용도랑 이제 V12 용량 계산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1.5배를 할 거냐, 1.25배로 할 거냐. 근데 이제 파워퓨즈는 이제 1.5배로 선정을 해서 30A짜리 한류형 선정해서 이제 변압기 및 파워퓨즈를 보호하겠고, TR 보호용 V12 같은 경우는 1.25배로 곱해줘서 23.62A가 나옵니다. 이 750은 아까 그 변압기 한 대에 대한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보호로 V12를 보호하는 용량이고, 24kV에 630A, 12.5kA에 520 MVA로 선정을 한다라고 정의해놨습니다. 부하단에 사용하는 ACB 같은 경우는 1.25배를 했고요. 이 특이사항은 이 전압이 380V를 기준으로 부하 전류를 계산하였고, 거기에 단락 전류는 26.6K, 그러니까 2600A 정도 약 흐른다는 거고요. 그래서 전격 전류는 보시는 것처럼 전격 전류를 1.25배 해줬기 때문에 1424A가 흐르는데 1600A짜리 ACB를 선정하고, 전격 차단 전류는 보시는 것처럼 26.6K이기 때문에 30K 정도면은 이제 전격을 차단할 수 있는 이제 ACB를 선정했다라는 거고요. 전류용 콘덴서는 이제 변압기 용량이 751 4%로 선정해줘서 30kVA로 선정했고, 삼상에 380V 30K의 전류용 콘덴서를 선정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변전섭이 용량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더 추가로 해서 이제 수변전 개통도까지 그려주면 더 좋은데, 아마 25점짜리로 이제 계산을 이렇게 했다면 아마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